저희가 이제 원본 라이브 영상은 워낙 또 라이브 때는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라이브 영상 다시 보기는 앞으로는 이제 프루팅 안에서만 제공이 될 예정이고, 다만 이제 이걸 편집해서 이제 잘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시차를 두고, 왜냐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편집본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최근 일단은 나스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채 장기 금리가 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증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하고 재무부의 공조로.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나스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대표님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뷰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그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연준하고 재무부가 공조를 해서 그 장기채 발행량도 확 줄이고, 그 부채를 발행할 때 어쨌든 단기 쪽을 이제 많이 늘렸다. 장기를 줄이고,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움직임이 급격했어요. 뭐 장기 금리도 1주 만에 한 50bp 정도, 1주도 아니죠. 한 마지막 3거래일 동안, 저희가 이제 방송한 날부터 해가지고 3거래일 동안 50bp 내려가고, 나스닥도 워낙 많이 올라서 지난주에 아마 6점 몇 프로 정도 나스닥이 상승했었죠. 워낙 급격해서 제가 사실 프루팅에는 좀 이제 빠르게 좀 긴급하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매크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에서는 시장이 또 조금 과하게 너무 좀 앞서서 달려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정도 반등, 뭐 장기금리 하락폭도 그렇고 증시의 상승도 그렇고, 이게 조금 원래는 시간을 두고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좀 제가 봤을 땐 과도하다. 그래서 금주에도 조금 더 증시가 조금 더 올랐고, 지금 장기금리도 금주에 조금 더 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4에서 이제 5 사이에 횡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5가 아마 어제 좀 다시 돌파해서 이제 하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4까지 갈 수 있을 거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최대 저는 4까지 열려 있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움직인 거나 여러 자산 시장을 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4에서 5 사이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도 레벨이면 저는 다시 방향을 위로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 같은 주식도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모든 좋은 프라이싱을 다, 그러니까 성장은 강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가는 낮아질 거고, 그리고 또 금리도 낮아질 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증시에 그런 프라이싱이 되고 있거든요.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좀 위험하다. 지금 레벨이면 너무 이게 좀 빨라서, 사실 저도 좀 더 갈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조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자산 시장을 둘러봤을 때 주식하고 이제 장기 금리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연말까지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시장을 쫙 다 봤을 땐 내년 1월 안에는 늦어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장세가. 그러니까 성장주 안 좋고, 가치주
뭐 가치주나 원자재가 되게 좋은, 가치주는 뭐 성장주가 되게 안 좋을 때 좀 덜 안 좋거나 뭐 이렇겠죠. 아무튼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그리고 아주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좀 오버슈팅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이고, 만약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긴 일시적이죠. 원래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게 잘하면 연말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였는데, 지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미증시는 올랐는데 원유는 또 원자재 대표적인 이제 원유는 가파르게 빠르게 하락하였는데, 그 원유에 대한 전망은 대표님은 어떠신지? 제가 뭐 원유도 최대 73불 말씀을 드렸었는데, 80불에 이제 그냥 ETF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내려오면 더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최대 하한선이 73불 정도로 봤는데, 어쨌든 원유는 저는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뭐 이런 거 돌려말하고 하는 스타일 아니어서 그냥 다 온 것 같고, 그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발현이 될 것 같다. 뭐 말씀드렸던 73불 그 최저 레벨은 그 동일하고, 혹시 73불을 잠깐 깨더라도 파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물론 그 간혹 가다가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제가 또 파생 트레이더 출신이니까 파생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파생으로는 아주 다른 얘기니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ETF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투자하실 때 원유는 다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원유가 요새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막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면, IEA 그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내놓는 이제 리포트, 수요 예측 리포트에서 뭐 사실은 되게 계절적인 9월, 10월, 11월 이때가 계절적 요인이 되게 많은 달이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좀 미국에 있는 정보청, 에너지 정보청이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수요가 엄청 둔할 걸로 보여진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데서는 전혀 수요가 둔화하는 걸로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띄워줬는데, 이게 이제 라이스타드라고 이제 실시간 전년비 국가의 수요를 전망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전년비입니다. 전년비. 그래서 보시면 20년에 팬데믹 때 수요가 당연히 엄청 줄었을 수밖에 없으니까 21년에는 엄청 뛰어 올랐죠. 그죠? 이거는 전년비니까 21년에는 이렇게 착시 효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어쨌든 간에 끝에가 올라가면 수요가 전년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끝에가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도 뭐 수요 얘기하고 그러던데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수요를 시장이 물론 잘못된 우려를 또 하고 있고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재고가 실제 지금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유 재고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실제 2017년 저점 근처에 있죠, 지금 원유 재고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여러 가지 생산 캐파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24년 말까지는 계속 재고가 줄어드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SPR을 미국이 다시 재매입하는 가격대가 그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런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펀더멘탈적인 거고, 이제 실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정말 바닥이 어디냐, 뭐 거의 다 왔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테크니컬적인 측면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또 제가 또 그쪽 트레이더 출신이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왔다. 그런 측면은 제가 또 실제 하는 건 프루팅에서만 제공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오히려 유가가 펀더멘털적으로 좀 안 좋았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수요가 아니라 공급 쪽에서, 그 러시아가 다시 합의를 다 했잖아요, 사우디하고. 그래 놓고 실제 수출 물량이 줄지가 않았어.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오펙 플러스는 다 그거를 했는데, 러시아를 빼고는. 근데 러시아가 줄긴 줄었지만 합의한 만큼 줄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쪽에서 좀 이슈가 있는 거지, 전혀 지금 수요 쪽을 전망하는 건 완전 잘못된 거고, 그 말은, 수요가 튼튼하다는 말은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완전 잘못된 거다. 지금 유가가 오르면 주식의 하방 재료일 것 같나요? 상방 재료일 것 같나요? 완전히 하방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제가 왜 리세션 예상하면서 장기채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계속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장기채가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 네. 지금 유가나 원자재나 이런 게 상승하면, 특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상승하면 굉장히 이제 그거는 이제 성장주나 특히 그런 주식 쪽에 굉장히 큰 하방 재료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제가 원유는 조금 확실하게 이거 너무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다인데 제가 틀리면 틀리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아무튼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신감으로 봤을 때 예, 원유는 거의 다 그러니까 온 것 같고 진입하시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리고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주식이나 채권 금리에 굉장히 좀 악재로 영향이 갈 거다, 장기 쪽에.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이제 미국 증시 해주시면서 이제 금리 얘기는 뒤에 또 마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리는 또 최근에 또 하락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드컵도 다시 역전 수준이 다시 커지고 있고 하는데 금리에 대한 전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기채를 발행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재무부가. 근데 이게 약간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주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시장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게 굉장히 임팩트를 줘서 장기채도 좀 하락시키고 이제 유사 양적 완화 효과를 낼 거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를 했으나 그 정도가 과하다. 왜냐면 그 이번에 장기물 발행을 줄인다라는 게 24년 1분기 거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기존 거를 발행을 안 하고 기존에 338빌리언인가 하던 거를 안 하고 10억 불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하고 338빌리언은 발행을 하는데 원래 시장 예상으로는 그 위에 추가로, 왜냐면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기존 예상으로는 장기물을 기존에 하던 거에서 추가로 더 많이 늘릴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장기물은 조금만 하고 단기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지, 여전히 절대량으로 보자면 24년 1분기에 발행될 장기물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금리가 지금 4.5 아래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런 수준에 금리가 지금 5%도 아니고 불과 빠르게 4.5 아래로 내려왔는데 24년 1분기나 그러니까 연말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발행 예정인 장기물을 지금 금리에 그 절대량은 여전히 큰데 과연 잘 소화가 계속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장기물 금리의 이제 하락이나 주식의 상승이 좀 오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5% 수준이었으면 더 잘 소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장기물 발행 물량이 절대량으로 지금 줄어든 게 아니다. 되게 예상보다 조금 하는 거지. 그리고 단기물로 많이 채운 거지. 그런 게 아니다. 그거를 시장에 조금 깨닫지 않을까 생각하고, 둘째는 지금 정도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러면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파월 의장이. 이제 오늘도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제 어제도 바로 어제 10년물 입찰이 있었죠. 이번 주까지는 국채 입찰이 예정된 게 좀 규모가 있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블러핑을 이번 주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 30년 이제 10년물은 어제 했고 이제 아마 30년물이 오늘인가 지금. 그런데 과연 이제 얼마나 그럴까. 이제 뭐 하이어까지는 모르겠어도 분명히 펄 롱거를 강조하는 시기가 다시 올 거다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제가 요거는 프루팅에 올렸던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올렸던 차트인데 어쨌든 장단기 역전이 이렇게 역전이 됐다가 풀릴 때가 위험한데 결국에는 베어 스티프닝으로 발현이 돼야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해야 리세션이 가능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불플래트닝,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되는 현상이 최근 뭐 1, 2주간 심하게 나타났죠. 그 차트에서도 가만히 이제 자세히 보시면 큰 방향성은 이제 위로 올라갈 거다. 왜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해서 계속 머물수록 지금 벌써 과거와 다르게 1년 넘게 굉장히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큰 방향성으로 올라갈 건데 위에 보면은 제가 지난주 말에 쓴 건데 다만 단기 방향성은 하고 딱 쿨하게 can't tell 이렇게 영어로 썼죠. 그러니까 단기는 저도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충분히 불플래트닝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그거였는데 지금 이게 아마 2주째 지금 크게 이제 다시 요 중간에 이제 핑크 선이 저희가 0입니다. 저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지금 그건데 스탠리 드렁큰밀러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게 딱 저희가 보는 포지션대로 장기 금리는 업 그리고 단기는 좀 살짝 내려가는 이제 그런 단기 쪽 매수하고 장기 쪽은 매도하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해놨죠. 결국에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이게 저 위로 올라갈 거다. 어쨌든 이 아래로 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장기 방향성은 결국에 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차트는 한번 턴 프리미엄 단기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년 국채 턴 프리미엄을 보시면 요게 이제 11월 3일까지밖에 지금 최근 한 일주일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11월 3일까지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19년부터 현재까지 11월 3일 현재 11월 3일까지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그때 제가 장기 금리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최소 플러스 40bp 정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고 턴 프리미엄이 올라왔을 때가 40bp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죠. 최근에 제일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더 내려왔겠죠. 장기 금리가 더 내려왔으니까. 근데 아마 지금 턴 프리미엄이 제 생각엔 그래서 보합 부근일 것 같아요. 0 부근. 근데 과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에 있을 절대 발행량이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과연 이 턴 프리미엄이 매력적일 거냐 이 장기 국채 투자자들한테 그거를 첫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런 레벨에 벌써 도달을 했고 이렇게 턴 프리미엄을 좀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1990년도부터거든요 그 자료가. 그럼 여기 보시면 실제 2008년, 2009년 이전이 이제 이때가 올드 노멀이죠. 이때가 올드 노멀이고 2009년 이후부터가 이제 양적 완화가 해서 뭐 뉴노멀이다 이럴 때인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난 10년과 같이 뭐 디플레이션으로 가거나 뭐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게 지난 10년이 아니라 올드 노멀로 간다고 했을 때는 턴 프리미엄이 지금도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2011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거의 뭐 제로 부근에서 놀고 마이너스도 가기도 하고 했던 건데 양적 완화도 아니고 오히려 양적 긴축을 하는 마당에 이 턴 프리미엄이 지금 이게 다시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리스크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참고로 스탠리 드렁큰밀러가 자기가 베팅했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반락하기 전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기물을 크게 매수하고 장기물을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쪽이 시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 금리도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생각하면 될까요? 금리도 늦어도 내년 1월에 시작될 것 같고 빠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많이 궁금해하실까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세션 이제 최근에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고용 숫자가 조금 쿨다운 된 걸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한 리세션은 아니고 좀 뭔가 고용이 조금 차분해졌다 뭐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고용이라는 건 보통 특히 실업률은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플랫으로 가지는 잘 않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으로 인해서 그런 실업률이 상승하고 뭐 고용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걸 굉장히 디플레이션적인 신호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과거 10년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전형적인 리세션이라면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식는 신호가 될 수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을 계속 지출하고 민간도 계속 그 소비가 되는 마당에는 그런 현상은 쉽지가 않다. 여기 이거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70년대에 실업률의 변화가 어떻게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됐느냐. 그럼 결국에는 이 흰색 선이 70년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부근이 한 72년 말 정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그 고용에 큰 영향을 끼쳐서 흰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빨간색이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기는 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고용이 제가 전에 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업이 발생하려면 장기금리의 급등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고 제가 오늘 뭐 좀 유가나 원유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관련해서 정말로 큰 턴어라운드로 하기 전에 좀 정말 마지막 이제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비록 어제 잠은 못 잤지만 못 자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만큼 더 시장 모니터링을 잘 하고 제가 실제 저희 고유자금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